그 의미, 내용은 자연의 이치에 비추어서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에 비추어서. 자연의 이치에서 비추어서 살피기 때문에 우리는 상이학이 아니라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람을 살필 때 물이 흘러가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보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그 어떤 흐름을 사람으로 비추어서 보는 것을 상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상법은 제가 얘기 관인상법은 사람을 보는 상법이겠죠. 관인상법. 만약에 관수상법 하면 짐승 숫자를 넣으면은요, 짐승을 보는 상법이 되겠죠. 그죠? 예. 뭐 식물을 보면은요, 관식상법 하면은 식물을 보는 상법이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께서 이 그 상을 본다는 어떤 그 의미를 조금 확대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다가 국한시키고 또는 운명에다 국한시키고 또는 그 사람의 좋고 나쁨, 뭐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여기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조금 자연의 이치에 버금가도록 크게 확대시켜서 보는 것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인상법은 사람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죠. 관인상법. 요즘은 인상학이라 이래가지고 조금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인상학과는 차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분명히 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세히 살필 관자를 넣었어요. 보통 우리가 왜 인상학이라 하냐면은 관상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왜곡되게. 옛날에 우리 그 선인들이 관상 보면서 뭐 사기를 치고 또 관상 보면서 또 뭐 이렇게 좀 나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이렇게 잠재되어 와서 관상하면은 관상쟁이 그래가지고 조금 폄하하고 이제 이렇게 왜곡되게 그렇게 지금 우리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숨어서 연구한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숨어서 연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인상학이라는 어떤 타이틀과 차별화함으로써 관인상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핀다는 것은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그 몸통을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팔을 자세히 살피고 팔 모양이겠죠. 다리를 자세히 살피고 손, 발, 음성, 행동 그 색깔을 자세히 살피는데 사람을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동물학자는요. 동물학자 우리 가끔 가다 이제 대공원 동물이 조금 말썽을 일으키면서 나오죠. 그 동물학자들은 동물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서 기르면 그 동물이 제대로 클지 안 클지 동물학자는 동물을 알 수 있고 식물학자는 식물이 싹이 트면서부터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못 자랄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살펴봄으로 해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또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 사람은 잘 살면은 어디가 잘생겨서 잘 살고 못 살면은 어디서 부족해서 못 사는가.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이제 학습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얼굴을 자세히 살핀다. 얼굴을 자세히 살핀다면은 얼굴의 기운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상법적으로 상모궁이라 얘기합니다. 얼굴형. 보통 우리 잡지책 보면 얼굴형 막 그려놔 놓고 많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쓰여 있죠. 예. 그 얼굴형에 따라서 얼굴형이 뭐 요렇게 생긴 사람 또는 요렇게 생긴 사람 크게 나눈다면은요. 요렇게 생긴 사람 뭐 이렇게 또는 뭐 둥글게 생긴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얼굴형이 다양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긴 형이 있고요. 그죠? 예. 긴 형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마른 목걸이 있죠. 예. 마른 목걸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보면서 마른 목걸이다 또는 사각형 또는 역삼각형, 삼각형 뭐 이러한 다양한 모양에서 그냥 얼굴만 댕그러니 눈하고 코랑 이렇게 잘생겼느냐 못생겼냐를 보기에 앞서 저 사람의 얼굴은 기운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쏠려 있는가. 기운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를 본다면 저는 기운을 보는 방법부터 이제 기운을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운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기운을 보는 겁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만된 사람은요, 큰 일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겠죠.
그럼 에너지가 별로 충만되지 않은 사람인데 큰 일을 시킨다면은 그 사람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예, 에너지를 보는데, 그럼 기운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를 보는데요. 자, 위로. 자, 이마가 둥글다면, 이마가 넓다면은 기운이 위로 이렇게 쏠려, 위 기운이. 그죠? 그럼 이런 형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운이. 예. 만약에 이런 마른 목걸이라면 기운이 이렇게 팽창되겠죠. 이렇게 둥근 원형이라면 이렇게 기운이 둥글둥글 돌겠죠. 이렇게 기운이 팽창이 되겠죠. 자, 기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외국 사람들처럼요, 이렇게 길다, 코가 있다, 중심 부위를 향하는, 기운이 중심 부위로 향하는 얼굴도 있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팽창되는 기운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서 둥글둥글 돌아가는 기운, 위로 쏠리는 기운, 아래로 쏠리는 기운, 예, 그리고 위로 향하는 기운,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중심 부위로. 우리가 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얼굴의 기운을 보면서 얼굴을, 코를 중심으로 해서 기운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몸도요. 몸도 어깨와 힙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어깨가 더 넓은가, 힙이 더 넓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형의 기운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각 사람의 모양을 다양하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한결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자, 몸통도 어깨가 이렇게, 그죠? 예. 그럼 어깨가 좁으면서, 예, 힙이 이렇게, 그리고 몸 자체가 직선으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 어깨가 더 넓다면, 힙보다 어깨가 많이 넓다면, 더 넓은 사람은 기운이 이렇게요.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응축돼 있겠죠. 응축돼 있겠죠. 예. 자, 저는 사람을 볼 때 얼굴과 몸을 그 기운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얼굴과 몸의 조화를 살펴보는 거죠. 얼굴과 몸의 조화. 자, 이러한 내용은 각 학자마다
얼굴과 몸의 분배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자마다. 그러면 이제 대만의 미철리 선생님은 몸을 60%, 얼굴을 40%로 봤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달마조사님은 달마조사 상결비전에 나오는 내용은 얼굴을 60%, 몸을 40%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몸과 얼굴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봐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뭐 50, 5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굴만 보는 것도 몸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다. 상법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 오장육부. 예, 오장육부는 각 얼굴, 몸, 팔, 다리, 손, 뭐 음성, 행동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팔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볼 때도 우리가 뭐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아줌마들 거의 다 여기가 크죠. 굵고 손목이 굵고 아주 큰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를 나눠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 팔뚝과 팔모, 그죠? 항상 이것을 나눕니다. 나중에 인체의 상법으로 들어가면은 팔뚝과 팔목, 이 관절,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팔뚝과 팔꿈. 그럼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대퇴부와 어때요? 장단지, 그죠? 그렇게 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대퇴부와 장단지. 저도 이제 지하철 다니면서 아가씨들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저도 다리를 봅니다. 다리를 보면 자, 대퇴부와 장단지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있고요. 대퇴부와 장단지가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대퇴부는 이만한데 예, 발목은 이런 사람이 있고. 자, 나눠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주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생기신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요, 대퇴부와 장단지의 어떤 그 둘레를 더해가지고, 대퇴부의 둘레와 장단지의 둘레를 더해서 허리 둘레보다 길어야지 이제 뭐 성인이 되어도 중병에 우리가 요즘 매우 두려워하게 하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또는 사위를 볼 때 뭐 대퇴부와 장단지를 재보고 허리보다 긴 사람을 택해라. 건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인체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분 나눠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이제 활관과 소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게 보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보험회사 다니는 이런 세일하는 여성분들 보면은요, 다리가 아주 실합니다. 다리가. 그러므로 해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함께 책임지고 계시죠. 예. 그렇게 많이 힘을 보는 겁니다. 힘을. 자, 다리. 자, 팔도 이제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요. 팔꿈치에서 이렇게, 예. 팔꿈치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어깨에서부터 팔꿈치에서부터 팔목. 아시겠죠? 예. 같이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열려야 되겠죠. 자, 그것은 뭐냐면 몸통과 팔관계, 몸은 뚱뚱한데 팔은 너무 가늘어. 이제 이러한 관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지가. 예. 자, 음성은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눈을 배우고 인당을 배우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제 기운을 보는 어떤 그 부위를 보는 것을 배우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일 때, 그것이 어떻게 저 사람을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는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성이 팍팍 퍼지느냐, 또는 음성이 발음 끝이 동글동글 맺히느냐. 어떻게 여러분은 제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제 음성은 상냥하게요? 예, 어쨌든 예, 보드랍게. 예, 하여튼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화를 하면서 얼굴만 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귀로는 음성을, 눈으로는 그 사람의 체형을, 그죠? 예, 함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의 색, 음색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쭉 봐도요, 각 사람들마다 음성의 색깔이 다 틀리죠. 음색이 사람들 얼굴만큼 다 틀립니다. 똑같은 음성은 한 사람도 없죠. 얼굴이 다르듯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나오느냐, 이제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퍼지느냐, 동글동글 맺히느냐, 또는 탁하냐, 맑으냐, 여러 가지를 음성으로 들으면서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서요. 자, 음성은 단전에서 나옵니다. 음성은 내부의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몸은 왜소해요. 몸은 왜소한데 음성이 크다. 그러면은 기운이 충만돼 있다. 음성이 크다. 근데 몸은 큰데 음성이 엥엥엥엥 모기 소리만 해. 그러면은 기계가 몸에 비해서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준은 그 몸에 맞는 음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맞는 음성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더 좋게 해석을 한다면 그 음성의 그 체형에 비해서, 그 모양에 비해서 음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오면 좋겠죠. 작은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것이 기운이 충만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좋게 풀이할 수가 있다. 기운이 충만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의 크고 작음과 그 음성이 나오면서 울려 퍼지는 어떤 그 기운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부터 볼 수 없는 것, 음성으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동인데요. 자, 우리는 자, 서양 심리학에서도요, 모든 것을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그 심리를 분석해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저 사람이 어때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럼 범죄를 저지르고 난 결과에 의해서 성격 검사, 심리 검사를 막 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상법은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가 된다고 해서 너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너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나가. 이게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구박하거나 또는 감정을 거스르게 해서 정말 그런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 혼자서 짐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본인이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타심통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뭐 알아가지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상법을 배우면서 기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모양새의 결과는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행동도 여러 가지입니다. 행동도 밥 먹는 행동, 걸음걸이 행동, 앉는 것, 누워 자는 것, 또는 뭡니까? 물건을 받는 것, 주는 것, 일거수일투족이 다 행동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상법에서 이제 행상으로 분류합니다. 행상. 그래서 아무리 모양새가 반듯해도 행동이 엉망이면은 행동을 고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멀쩡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운이 안 풀려. 그렇겠죠.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상을 보고 그 행동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이제 그 역학자들을 많이 강의하는데요. 혹시 여기에서도 역학 하시는 선생님 안 계시나요? 계시죠? 안 계셔요? 풍수. 선생님께서는요? 선생님께서는요? 예, 아니요, 하셔요, 선생님. 그래야지 이제 제가 그게 맞는, 왜냐면 이렇습니다. 기초를 배우러 오신 분에게는 기초에 한해서 강의를 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부분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있을 때는 한마디씩 제가 던져드려요. 예, 그게,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솔직한 게 좋습니다. 솔직한 게. 그래야지 그게 제가 맞춰서, 예, 한마디씩 던져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풍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상법은 안 하셨나요? 아니면? 상품 처음이죠. 다른, 어떻게 상법을 하러 오셨네요? 예, 지난주에 네네. 그걸 좀 듣고 예.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시네. 네. 풍수를 공부하시면서 상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걸 느끼셨나요? 예, 그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간 풍수를 하시면서요? 예, 그걸 하면 이거 이목구에 보면 코가 제일 중심이 되고 뭐 네. 혈토가 어떻고 혈치가 예. 어떻고 예, 예. 입수 도든 이마가 입수 도도에 돼가지고 혈기가 내려와 용량 예. 내려와가지고 예. 고온데서 혈치를 이루고 예. 전순이 님보, 예, 예. 순전이 되는 거, 예. 선익이 님보는 이거 예, 예. 예, 예. 그거 관계되는 거잖아요. 예. 사람 환상에도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턱도 중요하고 예. 코도 중요하고. 근데 풍수를 몇 년간 하시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상법을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저는 그 풍수만 재미가 있어서 풍수 공부하기도 뭐 바빠서. 맞습니다. 이제 풍수 공부하실 때는 이제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이제 그 공부하시기도 바쁜데 이제 풍수를 공부하셔 가지고 이제 프로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상법을 해야 되겠죠. 프로라면 이제 혀를 잡으러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뢰를 했다. 어느 집에서 의뢰를 했다. 그 의뢰에 맞는 혀를 잡아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을 배우러 왔다. 그러면 이제 프로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럴 생각이신 모양이죠. 아니요, 그 프로하고는 안 관계없고 예. 재미로 하는 거니까. 예, 어쨌든 이제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막 사주 푸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사주를 풀다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서 한 1, 2년 하다 보면 이거 관상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프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처음부터 이 상법이 중요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고 나면 실전에서 맞닥뜨리는 부분이 상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게 돼요. 이제 풍수와 상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또 선생님께서는 또 처음이시고요. 네. 예, 선생님께서는요. 처음이시고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는 다른 역학 공부도 좀 하셨나요? 아니요, 뭐 늘상 마음은 있었으면서도 예. 다른 뭐 더 바쁜 것들이 있어서요. 네. 공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명당에 들어가고 싶겠죠. 좋은 혈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지사는 혈을 보면서 그 혈의 기운과 상주의 기운과 이렇게 좀 맞춰볼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혈로 인해서 그 혈의 기운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제분들에게로 가겠죠. 그러면 그 혈의 기운과 지사는 그리고 그 혈의 기운을 받는 자제분들의 상법, 상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그 기운이 엇비슷해야 돼요. 예, 엇비슷한 데 들어가야지 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좋은 일에 들어가고 싶겠죠. 명당에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사는 또 그 어떤 적정한 내 산이 여기인데 여기 서주십시오 하면은 혈이 안 나오더라도 자향을 맞춰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또 지사의 실력이기도 하고요. 최대한으로 또 자손들에게 좋은 기운이 가도록 또 자기 실력을 다하는 것도 또 소명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장남과 장부, 며느리와 또 손자의 상은 조금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법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색깔, 행동은 했고요. 자, 색깔로 들어갑니다. 자, 색은 오장육부의 기운으로 인해서 겉으로 발현되는 거죠. 예. 겉으로 나타나는 게 색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신색이라 그러죠. 신색. 신색이라 그래요. 신색. 자, 행동은 예와 같게 되겠죠. 예. 예와 관계 되겠죠. 아, 신색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운이 좋은 사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최고의 칭찬은 너 얼굴 좋아진다. 무슨 좋은 일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최고로 기분 좋은 말이죠. 네. 자,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후배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을 개성하는 그 자리를 물려준다면 예의 바른 후배에게 주고 싶겠죠. 그죠? 예. 무례하게 막 조금만 잘못하면은 대들고 약점 잡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귀중한 자리 또는 여러분들의 귀중한 기술, 그죠? 그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바로 길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의를 반듯하게 해야 된다. 사람이니까 예를 존중해야 된다. 상법에서는 사람이니까 예를 존중해야 된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네가 예의 없다면은 흉하다. 길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너는 운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러나 너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또는 존경할 줄 알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미래가 밝게 전개될 것이다. 바로 길흉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상법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사회에 예의 범절을 가리키는 장소가 많죠. 뭐 다도라든지 예절관이라든지 많은데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그렇다면 상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요. 왜?
배우다 보면은 무례하다. 그러면 완전히 흉하다. 이렇게 길흉으로 딱 나눠져 버려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흉하다는 것을 알면은요,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고쳐버려요, 그냥. 바로 고쳐버려요. 우리가 좋은 말은, 어른이 말씀하시는 좋은 말은 맨날 들으면서도 잊어버리잖아요. 신발 끌고 다니지 마라. 신발 찍찍 끌고 다니면요. 신발 끌지 마라. 또 밥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먹지 마라. 막 누가 쫓아오느냐. 왜 그렇게 눈을 흘끔흘끔 눈치 보면서 밥을 먹느냐. 이런 어떤 그 예절들이 이 상법에서는요. 바로바로 길흉으로 나눠져. 그래서 예절을 확실하게 가리키고 싶다면 상법을 가리키라는 거죠.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상법을 가리키겠다. 여러분들도 배우고 난 뒤에는 이 상법을 가리켜야 되겠구나. 나도 자신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상법을 배우면서부터 처음에는 상법을 배울 때 상대방을 보기 위해서 배우러 와요. 대부분 다. 배우다 보면 이제 자신의 관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몇 점이냐, 저 사람은 나를 몇 점 주겠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내가 상대방을 80점 줄 때 상대방은 나를 90점은 주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남을 보려고 배우러 왔다가 이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어떤 그 관리가 아주 상법에 맞게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상법에 맞게끔.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 판단할 때도 뭐 누구를 사귈 때도 딱 배우고 사귄다면은 그죠? 정이 한참 들었는데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행동, 음성, 손, 발. 자, 손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손은 손금도 봅니다. 손금. 자, 저는 상법을 강의하면서 손금도 기준선 10개는 가르쳐 드립니다. 뭐 생명선, 건강선, 또는 뭐 운명선, 수명선 뭐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는데요. 손에는 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사람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에는 손금이 있고 한쪽에는 손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손금이 희미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가진각색인데 상법에서 손이 중요한 것은 손의 두께. 우리가 이제 악수를 딱 하면은 상대방의 손의 느낌이 나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상대방의 손이 손뭉치처럼 부드러우냐를 보는 겁니다. 손을 딱 잡으면서 손뭉치처럼 부드러우냐. 그리고 손등이 도톰하냐. 그리고 손가락과 이 손등 그리고 손바닥과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배웁니다. 배우고 또 이제 그 모양새, 손의 모양새를 또 좀 세분화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장육부와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장육부의 오장육부는 보이지 않죠. 그럼 오장육부의 상태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과 색, 그리고 손가락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오장육부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제 자기 건강 관리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까지 만약의 경우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시간을 드립니다. 발도, 발은
방해해야 되겠죠. 자, 손은 죽순처럼. 자, 손은 손가락이 죽순처럼 이렇게. 우리는 파 보면 알죠? 파. 이렇게 이렇게 손을 모았는 모양이 이제 요렇게. 손을 모았는 모양이 요렇다면 발은 방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방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해해야 된다.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칼발이라고 있죠. 예. 칼발보다는 발은 방해해야 된다. 방은 이제 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방 모방자를 쓰는데요. 모방자를 쓰는데 이제 배웁니다. 자, 모방자를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각이 졌다면 여기가 요렇게 이렇게 둥글게 방하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방하다고 그럽니다. 각이 둥글게 딱 각이 진 앞부분이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 방해해야 된다는. 우리는 앞으로 이제 방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자, 우리가 방향에서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예, 모방자를 씁니다. 예, 모방. 뭐가 난다. 둥고스름하게 뭐가 난다. 네? 여자 발은 시처럼 살짝 이쁘다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법은요, 남성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다 보면은 남성, 여성이 나눠지게 나옵니다. 예, 지금은 남성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이상법은 남성 중심입니다. 근데 중간쯤 가다 보면은 전론 여상이 나와요. 뭐냐면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남자 여우로 해서 나누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일단 지금은 남성 중심으로 배웁니다. 예. 남성 중심으로 배우다가 중요한 부분에 이제 여성의 특이한 상을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다 두셔도 될걸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동남 이게 딱딱 각이 지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모방자냐면은 이 동쪽이 이렇게 딱 각이 집니까? 나경으로 살펴도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동쪽이. 그죠? 이렇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방자를 쓸 때는 각하고 각하고 방하고 차이가 뭡니까? 각은 딱 각이 지죠. 이렇게 딱 각이 지는데 방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어떤 그 모양이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자, 빠져있는 거 없나요? 빠졌는 거 없죠?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 인체의효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네.
자, 책을 한번 펴보시죠. 자, 우리 몸을 보고 어떻게 남편을 알고, 우리 자신을 보고 어떻게 부모를 알고, 어떻게 형제를 알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알고, 또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그럼 부모는 아버지 직계, 어머니 직계가 있겠죠. 예. 그 직계, 조상님들의 기운이 나한테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 연결돼서 내가 오늘 이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나로부터 태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알 수 있고, 또 나로부터 태어난다면 그 자손을 알 수 있겠죠. 나로부터 태어나는 자손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나와 함께한 형제간을 알 수 있고, 또 나의 반쪽인 배우자를 나로부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조상들의 기운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 이 머리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여기에서부터 5대로, 우리는 5대 봉사를 하죠. 5대를 봉사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자, 5대를 지나면은, 5대가 지나면은 자손과의 인연이 영원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자손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5대까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대까지다. 그래서 우리는 5대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럼 5대가 지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위패를 다, 그 해골을 다 파서 다 분쇄. 그죠? 분쇄를 해서 우리가 사당에다 모시죠. 사당에 위패를 모실 때는 5대 이상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대 이상의 자손은 뭡니까? 그 뼈를 다 끄집어내서 다시 그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고 위패를 사당에다 모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5대가 지나면은 이제 자손과 영혼이 어떤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대까지의 그 기운이 나한테 남아있다는 거죠. 5대까지의 기운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5대, 우리는 후두부입니다. 나중에 이제 골격을 배우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요. 5대, 4대, 3대, 여기가 청정수리를 3대로 봅니다. 3대, 예, 3대. 3대, 이마를 2대, 이마를 부모로 보죠. 부모 2대, 코를 이제 1대로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코는 이제 자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에서 조상의 기운이 우리의 몸에는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조상의 기운이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다. 자, 그래서 4대, 3대, 5대, 4대. 그림요?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여기가 3대. 요 3대. 예, 머리 정수리 여기가 3대, 2대, 코 1대 이렇게 보죠. 5대 여기죠, 여기. 그리고 요 후두부가 3대, 후두부 3대. 5대, 예, 4대, 정수리 3대. 네. 자기로부터 5번째. 예, 자기로부터 5번째. 자기로부터 5번째. 1, 2, 3, 4, 5 이렇게 봅니다. 자, 기운이 이제 중심 부위로 흘러오는 겁니다. 중심 부위로 기운이. 5대가요, 요 목 부위, 주양골 부위라 생각하면 돼요. 목 부위. 예, 목 부위 위에 있죠. 목 부위 위에. 우리 왜 남 선생님들 와이셔츠 입으면 목에 이렇게 딱 접히죠. 접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5대로 보시면 돼요. 목 부위 접히는. 5대라 이제 복잡한데 그걸 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보통 제사는 경상도 그것은 이제 제사나 이런 걸 이제 발달이 많이 되고 그 전통이 오래된. 네.
4대 공제사를 하거든요. 예. 4대 고조부까지. 고조부까지는. 본인, 음. 아버지, 부모, 조부모, 그다음에 증조부. 고조부까지 제사를 모시다가 그 후에는 이제 이- 묘사만 지내고. 묘사만 지내고 이제 위패만 모시고 위패는 이제 시제 지내. 예, 예. 그 무덤은 없애버리죠. 아닙니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둡니까? 예.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둡니다. 예. 제사만 매년 지내는 제사만 4대까지만 지내고. 신앙으로 넘어가고 시제로 넘어가는 거죠. 예, 시제로 넘어. 일단 자손과의 관계는 이제 끊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그 영향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5대 발목하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5대부터 5대가 지나면 그렇다는 거죠. 6대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6대부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6대까지는. 그죠? 예, 5대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상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기운이 이제 중심 부위로 흘러오면서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기운이 중심 부위. 그래서 나중에 한 다다음 시간쯤 되면 이제 13부위를 배웁니다. 13부위, 얼굴 중심 부위. 이제 그것이 여기에 보면은요, 2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3부위도) 중심 부위로 보면은요, 자,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으로 내려오죠. 중심 부위 이렇게 딱 내려가요. 자, 13부위 이렇게 천중, 천정, 사공, 사공, 중정, 인당 이렇게 내려오죠. 예.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 이렇게. 자, 다른 거는 모르셔도요. 이 13부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3부위는. 그 다음에 이제 상근, 연상, 수상, 준두, 인중, 수성, 승장, 지각 이렇게. 요 13부위는 예, 이제 될 수 있으면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수성, 승장, 승장, 지각 이렇게. 수성, 승장, 지각.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상법을 배우러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그 TV에 그런 프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두 분을, 노숙자를
깨끗하게 씻기고 닦이고 해가지고 잘 먹이고 해서 이제 관상 보러 데리고 갔는데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잘 살고 넉넉한 사람을 흐름하게 입혀가지고 갔더니 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상이 뭐가 맞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겉모습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겉모습에서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사람을 보는 어떤 그 초점, 저기 사람 어디를 봐야 되는가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좀 알죠. 예, 겉모습에서 탈피해서 보셔야 됩니다. 겉모습에서 탈피해서. 그러나 겉모습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 그 본질을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콧등을 그냥 여기 투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준두. 투라가 예, 준자가 빠졌어요. 책에 줄자가 빠졌네. 예, 준두. 저 있는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그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왼쪽 13. 줄자. 예. 높을 준자예요. 아, 표준이라 그래 준다구나. 예. 오른쪽에 있는 거. 준두. 제일 승장 지각. 지각. 승장 지각. 지각이 끝입니다. 예, 지각이 끝입니다. 그래서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 상근, 연상, 수상, 준두, 인중, 수성, 승장, 지각 이렇게. 예, 지각이 끝이에요. 그래서 13부이죠.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예. 제일 밑에요. 예. 지각 밑에 예. 그거는 턱해. 아니에요. 턱. 여기를 얘기합니다. 턱. 여기. 예. 여기는 없어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13부. 여기 지각. 이거는 여기. 이거 노력하면 읽기를 어떻게 해요? 지각 밑에. 아, 이거는 턱해. 예. 턱해. 예. 자, 턱을 세 부위로 나눕니다. 시, 이, 해 이렇게 나눕니다. 시골. 이 부분. 예. 요 시. 턱시. 턱이. 똑같은 턱입니다. 턱시, 턱이, 턱해. 그래서 시골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 시골. 시골이 나오면 집념이 강한 대신에 아주 고집이 좀 불통이죠. 여기 시이 시골 시 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부위별로 나눠놨습니다. 우리는 턱하면은 그냥 턱하면은 이 부위를 다 턱으로 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세 등분해서 시 이 해 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턱시, 턱이, 턱해. 네? 자, 그 13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측, 우측 이렇게 되겠죠. 좌측, 우측 아시겠죠? 자, 남자 여우로 해서 남자는 좌측이 양, 여자는 우측이 양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남성 중심으로 해서 좌측을 우선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좌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좌우.
자, 그럼 우리가 오행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을 얘기할 때도.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별로 배웁니다. 얼굴을 유년 부위로 나눕니다. 얼굴에다가 나이로. 그 옆에 있죠. 여기. 아니, 여기. 예. 나이별로 나눌 때도 좌측이 31, 우측이 32. 이렇게 됩니다. 20, 21, 뭐 이렇게 좌측이 우선, 우측이 그 다음. 예, 다음. 여성은 우측이 먼저, 좌측이 다음. 이렇게. 남자 여우로. 그럼 좌는 아버지가 되고 우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부모궁이다. 예를 들어서 부모궁이다. 이러면은 남자 좌측은 아버지, 우측은 어머니. 이렇게. 예. 항상 그 좌측을 양, 순방향으로 봅니다. 양. 우측을 이렇게 납니다. 음과 양으로 나눕니다. 음과 양으로. 자, 그것은 이제 음양오행에 들어갑니다. 네, 음양으로. 자, 음양에서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음양. 앞에는 양, 뒤에는 아시겠죠? 자, 사람을 볼 때 앞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얼굴, 몸, 팔, 다리, 손, 발, 음성, 색깔, 행동.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앞뒤가 있죠. 앞뒤. 사람을 앞으로만 봤어. 끝나지 말고 뒷모습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그럼 앞은 양, 뒤는 음이 되는 거죠. 앞은 양, 뒤는 그럼 꼭 뒷모습도 봐줘야 된다. 사람을 볼 때는 운전하는 거와 같이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운전할 때 앞 30%, 뒤도 꼭 챙겨서 봐야 되죠.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뒤 30%, 양옆 20%씩. 그렇게 해서 이제 100%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사람을 봤다고 해서 앞만 보고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뒷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앞에는 양, 뒤에는 이렇게 보죠. 그럼 남자 여우로 해서 좌측은 양, 우측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우측이 양, 좌측이 이렇게 되겠죠. 앞 30%, 뒤 30%, 뒤를 꼭 챙겨보라는 겁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앞에는 이목구비가 많잖아요. 볼게. 면도 그렇게 뒤도 중요하게 나요. 예, 뒤도 중요하게 보죠. 예, 예, 같은 비율로. 자,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요. 자, 이제 우리는 상두, 상골, 상액, 이마죠. 이마가 머리에 속하지만 나눕니다. 상두, 상액, 이마액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상골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데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앞에는 양, 뒤에는 그럼 항상 뒤에도 챙겨서 보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얼굴이 크고 두상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작은데 두상이 큰 사람이 있어요. 뒤가 큰 사람이 있어요. 자, 얼굴에 따라서 이마가 좁은 사람, 넓은 사람이 있죠. 그죠? 이게 다양한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다양한 부분을 다 살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이 크고 두상이 작다면 우리가 두상도 뒤통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그것처럼 자, 양이 크고 음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뼈가 굵고 살이 없으면요. 뼈는 양, 살은 음이죠. 그럼 양이 강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머리가 크고 얼굴이 작다면요. 음이 크고 양이 작은 겁니다. 아시겠죠? 음양으로 나누고. 자, 이것을 대칭으로 해서 양쪽으로 자, 얼굴 중심 부위를 나눕니다. 이렇게 쫙 나누고 난 뒤에 좌는 양, 우는 음이 되겠죠. 좌우. 예. 좌는 양, 우는 음이 되는데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가 똑같아야 된다. 예. 눈도 똑같아야 되고 눈썹 높이, 눈썹 크기, 털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
콧구멍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귀가 같아야 되고, 입의 양 끝이 같아야 되고, 예, 좌우가 같아야 된다. 그럼 좌는 양, 우는 음이겠죠. 좌는 양, 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얼굴을 4등분으로 나눠서 위에는 양, 아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단, 가로를 1로 봤을 때 세로를 1.8 이렇게. 세로가 더 길어야 된다는 거죠. 세로가 길어야 된다. 네. 가로 1이었을 때 세로 1.8. 세로가 조금 더 길어야 된다. 그게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 얼굴은 가로보다 세로가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정중심 부위로 해서 양쪽이 같아야 되고, 그럼 좌측은 양, 우측은 음으로 보고, 그리고 위는 양, 아래는 음으로 본다. 이렇게. 조금 이해 가시죠? 예. 그것은 이제 남자 여우로 해서요. 남자는 좌가 양, 여자는 우가 양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거는 기초지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근데 그 아까 비율로 나눈 게 영양이도 앞에도 30% 뒤도 30% 본다고 그랬는데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 면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면이 어느 정도 그 차지를 해야지 배가 뒷면이 가서 대면이 가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비율로 나오는 거 아니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천인지 삼재라고 그러죠.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자신의 의지가 뚜렷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이 성립이 되는데 내 의지만 강하다면 이 밀어주는 힘입니다. 이 뒤라는 것은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할 때에 온전하게 순리적으로 되어간다는 거죠. 내 의욕만 가득해서 뒤 밀어주는 힘이 없다면, 즉 조상의 힘이 약하다면 이게 시간이 걸린다거나 또는 꼬인다거나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이 이렇게 똑같이 되는 일도 이제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앞에 30%, 뒤에 30% 얘기하는 것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지배하는 기운이 보이는 게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기운이 보이는 기운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역학은요, 이제, 상법은 역학의 한 지금 분야인데요. 역학의 분야인데, 역학은 그렇습니다. 역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역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 그럼 보이지 않는 기운이 보이는 기운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첨단 과학이 지금 발달이 돼 있어도. 그럼 제가 뒷부분을 30%로 앞부분과 똑같이 두는 것은 앞에 보이는 부분은 많지만 이 뒤에 부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앞에 부분이 힘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를 가더라도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 본인이 힘겹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도와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안 가도 되겠죠. 공부만 해도 되겠죠. 조금 덜 힘들게 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기운이 중요하다. 이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뜻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의 의지가 뚜렷하냐? 뚜렷하냐 안 뚜렷하냐? 의지가 뚜렷해야 되겠죠. 자, 의지가 뚜렷한 저 사람을 밀어주는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앞에 30%, 뒤에 30%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럼 우리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앞에를 봅니다. 여성은 앞에를 봅니다. 그러나 몸도 뒤를 봐야 됩니다. 몸도 어깨 뒷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깨 뒷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쉽게 이건희 회장님 뒷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상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딱 상법에 있는 몸집입니다. 그러면 뒤에 어깨를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여성들은 뒤 어깨를 봐야 돼요. 여성들은 얼굴도 예쁘장하지만 얼굴 예쁘장한 사람은 이혼할 수도 있고 남편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깨가 두툼한 여성들은요, 예, 아주 그 위치가 튼튼합니다. 어깨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인체로 들어가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도 중요하지만 뒤에도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 뒷부분. 그래서 양, 이렇게 나눕니다. 양,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남성을 양, 여성을 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음양을 표시를 할 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음을 보통 여성이라 하고 양을 남성이라 하죠. 남성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기운을 이렇게 그 기운을 봤었을 때 여성이라고 하지만 여성이 양의 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음의 기운이 적다는 겁니다. 자, 남성은 음의 기운이 많고 양의 기운이 적다는 거예요. 그 대표 기운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운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은 가슴도 나오고 힙도 나오고 볼록볼록 나온 데가 많아요. 양성적인 기운이 많습니다. 단 생식기만 들어가서 있어요. 생식기만 들어가서 있고, 남성은 가슴도 밋밋하고 다 음성적입니다. 생식기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체형을 얘기합니다. 음양의 체형을. 그럼 보통 그 성정도 남성이 음적입니다. 무겁습니다. 남성이 무겁습니다. 예. 여성은요, 예, 조금 기운이 떠 있죠. 명랑하고 발랄하고. 예. 그래서 여성은 수다가, 여성이 수다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보이죠. 당연하게 보이고, 남성이 수다쟁이라 그러면은요, 아, 이건 안 어울리죠. 남성이 음기운은 남성이 많습니다. 예. 양기운은 여성이 많습니다. 단, 그 대표적인 생식기가 들어가고 나옴에 의해서 음양의 부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성이라면 여성일 때는 양기운이 많다. 남성일 때는 음기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세심한 부분 있죠. 세밀한 부분. 다 남성이 장악하고 있죠. 요리 얼마나 세심한 부분이죠. 남성이 장악하고. 또 디자인. 남성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성이 세심하니까 세심한 부분을 여성이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최고로 세밀한 부분은
남성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이 무겁고 침착하다는 겁니다. 기운이 아래로 깔려 있다는 거죠. 여성은 기운이 조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기운이 가볍기가 쉬워요. 예, 조금 경망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운이 떠 있는 거죠. 기운이 붕붕붕붕 떠 있는 거죠. 기운이 침착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기운이 거의 침착하고 무겁고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부분, 연구력도 남성이 뛰어난 겁니다. 이 기운을 이제 우리는 옛날 주역으로부터 먼저 그 기운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운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그죠? 예. 우리가 음량을 이렇게 표시하죠. 음량. 이렇게. 그래서 그 기운을 얘기하는 주역의 그 기운은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량의 기운을. 자, 그러면 여성이 음이다. 일단 여성은 음입니다. 그러나 그 기운이 양 기운이 많다 하더라도 생식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은 음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음이 음성적이냐, 양이 음성적이냐. 어때요? 음은 음성적이어야지 당연하겠죠. 양이 음성적입니다. 그죠? 양은 양성적이다. 또는 음이 양성적이다. 양이 음성적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정이. 여성이 남성 같은 여성. 그쵸? 예. 남성이 여성 같은 남성.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해요? 이렇게 얼굴에 어디에 뭐 표시가 있어서 얼굴에 어떤 표시가 있는 사람이 동성연애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는 거죠. 얼굴에 표시 없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한다면 음이 양 같은 사람, 음이 음 같지 않고 음이 양 같은 사람, 양이 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동성연애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정상 뭐 코가 삐뚤어졌거나 귀가 삐뚤어졌거나 이런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남성이 남성적이냐, 여성이 여성적이냐, 또는 여성이 남성적이냐, 남성이 여성적이냐, 이 성정 분류부터 이제 우리는 상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시작이 너무 길었습니까? 예, 질문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을 잘해 주신다면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학습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아니, 뼈가 양이죠. 뼈가 양입니다. 자, 오행에서, 자, 저번 시간에 안 오신 분을 위해서 털은 목, 그죠? 뼈는 금, 살은 토, 뭐, 예.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네. 목은 털, 체온. 우리는 36도 5부에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죠. 우리는 따뜻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정하냐, 유정하냐, 예, 따뜻하냐, 차가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뼈는 금, 피, 소변, 뭐 이런 액체, 침, 뭐 이런 액체죠. 액체는 수, 이렇게. 예. 우리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대입시켜도 나무, 그죠? 나무는 목, 화는 따뜻한 태양이죠.
따뜻함. 토는 흙, 그죠? 산, 들, 뭐 이런데 흙. 그 다음에 금은요, 광석, 바위덩이, 이런 어떤 딱딱한, 단단한 물체. 수는 물, 흐르는 물을 이제 수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자연의 일부, 자연의 원소가 우리 몸속에 그대로 다, 예, 예,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체는 자연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인체를 이루는 오행이고요. 오행이고, 이제 한 가지 더 해보면은요. 얼굴을 또 오성으로 나눕니다. 얼굴. 이제, 예, 여기에는 별성자가 들어갑니다. 목성, 화성, 이렇게 별성. 토성, 금성, 별성자가 들어가죠. 예. 얼굴을 오성으로 나눈다는 거죠. 예. 얼굴을 오성으로 나눈다. 자, 이마를 화, 이마를 화, 코를 토. 그 다음에 남자 여우로 좌측 귀는 금. 이거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수, 2번 수, 수성. 자, 양쪽 귀는, 그럼 이제 여성은 오른쪽 귀, 왼쪽 귀가 이렇게 그 금목이 바뀌겠죠. 금목이 바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목화토금수.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예? 귀, 예, 양쪽 귀가 금, 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체의 요소, 인체의 요소. 이거는 얼굴을 오성으로 나눴습니다. 얼굴 부위를 오성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아프면 열이 나나 안 나나 어디를 짚죠? 이마를 짚죠. 그래서 이마는 화성이에요. 항상 열기가 있기 때문에 화성이다. 입은 항상 침이 그득해야 되죠. 그래서 입은 수성이다. 이렇게 입은 수성이다. 이렇게. 자, 코는 살피듬이 두툼해야 되죠. 코는 토성이다. 이렇게 보고요. 토. 그래서 화, 토, 수, 금목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못 들었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좀 총론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하다 보면 다 해요. 남자 오른쪽 귀는 목. 예. 여기에서는 자축인묘로 돌아갑니다. 자, 얼굴을 12지지로 돌아가죠. 자. 여자 금입니까? 여자 귀의 금입니까? 예, 여자 귀의 금이에요. 맞잖아요. 목이 남자가 하면 우측에. 좌오묘유 이렇게 12지지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이렇게 해. 이렇게 12지지로 그냥 돌아가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알게 되시는 거고요.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소개만 드렸어요. 얼굴을 그렇게 12지지로 본다. 이렇게. 턱 정중앙부터. 그래서 우리가 좌오선 그러죠. 이게 좌오선입니다. 정중앙선. 좌오선. 좌오. 묘, 유. 네. 좌오, 묘, 유. 3개월 갖고는 굉장히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다음 단계가 저는 이제 계속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떻게 얘기했죠? 1년이라고 얘기했나? 1년 반이라고 얘기했나? 1년. 지난주에 여러분들요, 상법요, 최소한 1년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연구할 수 있고, 또 딴 데 가서 어떤 분한테 배울 때도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상법책이 많이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저자가 하고 싶은 그냥 횡설수설이 많아요. 그 사람이 근거 있는 얘기를 했느냐, 근거 없는 얘기를 했느냐가 이 마이상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상법 강의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1년 하면 그럼 이 책은 다 그렇게 되나요? 예, 한 번씩은 훑어보죠.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법을 배워가지고 저한테서 배운 걸로 마스터한다. 이게 아니라 저한테서 1년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적으로는 지사를 볼 때 코가 똑바른 지사를 얻어야지. 코가 똑바른 지사를 만나야지 똑바른 명당을 찾을 수 있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물론 이제 풍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내가 어떤 분에게 맡기느냐, 어떤 지사를 내가 나의 일을 맡기느냐, 상법적으로는 최소한 코가 똑바로 선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토가 제일 좋은 토예요? 예,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 기운이 바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운을. 조금.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저도 상근이 좀 삐뚤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다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눈도 조금씩 양쪽이 다 다르죠. 예,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봤었을 때 현저하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 하자가 있는데 우리가 봤었을 때 완전히 다르다, 저거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대부분은 비슷비슷해요. 예. 비슷비슷합니다. 연예인들이 보편적으로 귀를 보면 귓볼이 예, 예. 귀들이 더 예쁜 귀가 별로 없죠. 없다고 봐야겠는데 그 어떤 현상에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요즘은 연예인들이 예쁜 귀들이 있어요. 요즘은 예쁜 귀들이 발견이 되는데, 웬드는 거 아니고요? 예? 웬드는 거 아니고 귀는 뭔가 귀는 아직 못 만들어요. 그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는 큰 공사돼. 보통 뭐 코 하나 교정하는 데는 100만 원, 귀는 1000만 원대예요. 귀 수주 하나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귀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 수주 하나 만드는데 보통 900, 950. 그럼 이 수주 만드는 것도 자기 살 떼갖고 여기 막 집어넣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귀는 아직까지 좀 큰 공사더라고. 코는 간단하게 하고 쌍꺼풀 간단하게 하는데 이제 귀가 이제 연예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반항기. 보통 귀는 가문입니다. 우리가 이조 시대 때 여인들이 이렇게 귀를 가리고 다녔죠. 귀는 가문이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유년 시절. 그럼 유년 시절이 험했다. 유년 시절이 안 좋았다. 유년 시절이 안 좋았다는 것은 학창 시절이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가 그 시절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가 힘들었다.
부모가 힘들었다. 예, 부모가 나를 가져서 힘들었다. 이제 귀는 거기에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문이 좋지 못하니까 귀한 가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귀한 가문이 아닌 만큼 엄마가 나를 가져서 힘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런 반면 반항기가 강하고 반항기가 강한 반면에 활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활동적이다. 귀바퀴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어야지 뭡니까? 귀가 이렇게 제대로 생겼다고 보는데요. 귀골이 가지런하지 못할 때에는 급하다. 급함으로 해서 뭡니까?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세요? 그 부처님 귀가 지금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부처님 귀는 수견이라, 수견이. 수견이는 뭐냐면 드리울 수, 어깨견. 어깨까지 드리워진 귀는 천하의 하나다. 뭐 이렇게.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요. 부처님을 조성하신 분은 상법을 공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티베트 부처님, 태국 부처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불상의 사찰의 불상들은 아주 상법에 잘 맞아요. 코도 절통비. 하늘 아래에 하나. 절통비. 귀는 수견이. 그리고 눈도 가늘고 긴 세장하고 입도 아주 구각이 잘 생기셨죠. 그리고 적정한 인당과 백호짜리가 상법에 짝짝 맞아 들어가요. 얼굴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한 개 한 개 맞춰 들어갈 거예요. 맞춰져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유년 시절이 힘들었다. 그리고 반항적이고 고집스럽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 자, 아이들도 어른 말을 잘 들으면은요, 어때요? 고생도 적게 하고 제 갈 길 잘 찾아가죠. 그런데 어른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어른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고 돌아 가잖아. 인생길을 돌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요새 그 말하는 어떻게 얘기해요? 부모 말 잘 듣는 애들은 시키는 걸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대화를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탁신되는 얘기예요. 요새는. 네. 그 부모가 너 요거 하라 누구 앉았어라 하는 애들은 같이 세우는 거고 그 자기가 뭘 적어가지고 앉으스를 뛰어다니고 뭐 이런 애들이 그 발상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엄마가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면은, 어머니, 나 거기는 불빛도 안 좋고, 창문도 안 좋고, 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어른에게는 어른을 이해를 시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반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뭐 법대를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럼 어머니 저는 이러이러한 면이 저는 마음에 들고요. 이러이러한 쪽으로 나는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머님에게 무조건 반항하고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싫어요. 이게 아니라 어머님을 이렇게 설득이라 얘기하면 어때요? 조금 이해를 시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역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반항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조금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반항적이고 뭐 창의적이었다. 지구상이 하나죠. 그런 사람. 그럼 빌 게이츠는 어땠겠어요?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튀는 사람이었겠어요? 사람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젊은 이상은 어떠냐? 어른도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건 자기 권리 주장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사 전달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젊은이들을 키워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어른들은. 예. 그러나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반항기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특히 반항기가 또 없이 또 순종적인 사람이 있겠죠. 너무 순종적인 사람에게는 또 네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자질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것이 또 우리 어른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는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상법에서 터득하신다면 다른 학문보다도 상법에서 터득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유익함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예, 아이들의 모습을 잡아가고 아이들의 행동을 잡아가고 그러면서 내 의사를 얘기하고 아이들의 의사를 들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복장 단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거울에 복장 단정 하면은 어때요? 단정한 사고방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단정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겠죠. 예,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은 상법에서 터득해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법은 프로의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인이다. 상법이 필요해요. 또는 정치인이다. 상법이 필요합니다. 교육, 문화, 예, 어느 분야에 있어든지 상법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는 대중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예의 바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고 육성할 수 있고 또 모습으로 인해서 운 좋은 사람을 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조금 이해가시겠죠?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간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대퇴부하고 장단지하고 재서 대퇴부를 재고 장단지를 재서 더하는 거예요. 그 더했는 치수가 내 허리 둘레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건강하다는 얘기죠.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낮고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예. 나이 들어가면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또는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하체를 튼튼하게 관리하십시오. 이제 상법적인 어떤 건강과 운 관리법입니다. 이제 뒷머리는 네.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음. 그 기와 흉을 어떻게 생긴 게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좋다. 그 생김새가 뭐 볼로가 튀어나왔는가 들어갔는가 그래서 이제 뒤는 잘 못 보다가 혹시 보면은 그 얼굴처럼 안 나타나니까 네. 아마 들어가고 나오고 가지고 판별하는 것 같은. 네. 그 골격을 이제 귀 뒤에 수두골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친한 경우에는 만져보는 수도 있고요. 만지면서 분석도 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골격을 배우면은요, 머리카락이 가려졌다 하지만 그래도 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옷 안에 있는 몸이죠. 옷 안에 있는 몸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목으로 인해서 팔로 인해서 다 또 알 수 있다니까요. 체형으로 인해서. 예. 뒷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스님 두골들을 스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머리 모습을 조금 예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은 머리를 기르기 때문에 감춰져 있지만 스님들은 머리를 깎으시기 때문에 드러나가 있죠. 그럼 그 드러나 있는 머리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다 보면은 가려져 있는 머리도 가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님 머리를 말씀드릴 때 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수리나 뒷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특히 수행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스님들은 그냥 보시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뒷물이라면은 주름이렇게해서 5대, 4대, 3대, 2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예. 예. 이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상식적이겠죠. 그냥 내 몸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적어도 5대 이상의 조상의 음덕이 내 몸속에 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형제가 10형제라면 10형제가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 조상이 지어 놓은 음덕을 형제들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받았냐는 겁니다. 그쵸? 네. 시댁하고 친정 저기로 여자는 시집가면 그쪽을 많이 봤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반반 갖게 되는 거죠. 예. 합궁을 함으로 해서 기운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시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